최종 합격생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일단은 최종은 면접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는 게 많은데, 뭐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뭐 이상한 소리도 좀 하시고, 뭐 버럭하시는 분들, 뭐 갑질하시는 분들, 뭐 심지어 이제 인사 담당자가 저기 집합생들 모아놓고 우리는 일배수지만 몇 명씩은 꼭 떨어뜨릴 거다 뭐 이렇게 협박도 하시는 분들, 뭐 참고로 거짓말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뭐 별별 일들이 많은데 최종은 정말 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보는 아주 조용하게 보는 그런 데입니다. 면접 자체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있게 느껴지는 데고요. 참고로 전국 단위에서 공무원들의 퀄이 가장 높은 데가 참고로 세종입니다. 이유는 가보시면 알 텐데, 예,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일선 그 지자체와는 좀 다르게 공무원 퀄은 약간 중앙부처급에 준합니다. 예, 가보시면, 네,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면접은 좀 크게 부담 없이 보셔도, 예, 그냥 공손하게 다녀오시고, 또 자기소개서 질문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조금 챙겨서 좀 열심히 좀 쓰시고, 또 미리 말씀드리지만 또 세종에 안 사시고 옆에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대전 쪽 사시는 분들은 혹여나 뭐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거기 뭐 조치원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자랑하시고 뭐 가까이 삽니다라는 것들을 좀 뭐 자기소개서나 조금 드러나게 좀 얘기하시고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우수나 미흡은 제가 성적이 안 커트라인인데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네요. 이런 경우들은 뭐 꽤 받고, 우수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모든 분들을 아는 건 아니고, 뭐 세종이 워낙 또 원래는 조금 많이 뽑은 편이죠. 근데 예전엔 많이도 안 뽑고 그래서 저도 그냥 물어봐달라 해서 이제 물어 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뭐 면접 질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게 막 변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겠다 이런 컨셉 자체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세종시 보시는 분들은 하여간 면접 뭐 모의 면접 같은 거 잠깐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늘 퀄들이 좋았어요. 보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안정감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공무원 가족이 많아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좀 독특한 되게 안정감 있게 본다는 느낌들이 뭐 응시생분들도 그렇고 면접위원들도 그렇고 뭐 면접 내용도 그렇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면접 보고 이렇게 멘탈 흔들리시거나 이런 분들도 별로 없고 되게 편안하니까요. 일단 준비 자체는 그냥 기출 위주로 좀 준비하시면 좋고,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세종은 물어보는 게 특히 이제 대개 면접 지역에서 면접들 보실 때 좀 애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부 면접위원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교수님, 특히 행정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약간 행정학 질문 폭탄 질문을 하시거나 시사 질문 막 폭탄 질문 하시고, 또 가끔 또 뭐 이런 것도 왜 모르냐고 막 버럭하시고 이러는, 예, 교수님들 갑질이 좀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고, 또 하나는 그 도나 뭐 시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시장이나 아니면 도정에 관련돼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 준비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데, 최종은 뭐 일단 교수님이 그런 갑질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둘째, 그 세종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도 뭐 뻔합니다. 뭐 조치원 얘기, 그다음에 뭐 교통 차 좀 막히죠. 교통 얘기, 또 뭐 교통 얘기, 그다음에 세종이 가진 그 독특한 행정적 지위에 관련된 뭐 몇 가지 이해에 관련된 질문, 뭐 그런 거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참 이게 좀 빤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나머지 가끔 행정학 교수님이 오셔서 뭐 시사적인 질문을 조금 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행정학 질문스러운 뭔가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그 외에는 그냥 경험 얘기와 아주 일상적인 뭐 그냥 공직관료의 일상적인 질문 뭐 이 정도 선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되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본인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컨셉에 좀 가까운 면접이어서 뭐 내용적으로도, 예, 형식적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별로 부담 없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면접 공고문을 좀 앞에 내용은 좀 말씀드리겠고요. 하시기 전에 공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미리 녹화를 다 해놓았었는데, 원래는 엔간하면 발표 날
이후에 좀 그날이나 그 다음날 지역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고문을 좀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예전 같은 경우 몇 군데가 갑자기 공고문이 바뀌는 바람에 예, 저도 좀 애먹고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하여간 면접 보는 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에는 꼭 강의를 그때 맞춰서 하자 해서 조금 예, 하루에 여러 군데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좀 애먹는데 최종은 하루 최종만 발표해가지고 또 편안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공고문 보면 뭐 그 예전에 제가 봤던 거랑 별로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그 특별한 거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성검사만 예 갔다 오시는 겁니다. 인성검사를 작년에 봤었나? 안 봤던 것 같은데 느낌이 봤었나요? 작년에? 모르죠. 안 봤던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성검사 얘기도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시는 게 여기 독특하게 이력서라는 걸 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식지가 있으니까 그냥 따박따박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뭐 양식대로 2장 3매 이내에서 이게 조금 양이 좀 많아요. 보니까 3매 이내니까 뭐 엔간하시면 한 2장 이상은 꼭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의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여쭤봤던 한 1.2배수 예전에 뽑았던 정도의 배수로 뽑은 걸로 보입니다. 뭐 특별하게 그 외에는 뭐 달라진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면접 기간이 꽤 뭐 인원이 세종 기준으로는 좀 많은 편인지 모르겠는데 예,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무려 면접을 본다는 거는 조금 예, 뜻밖이네요. 마지막 날은 뭐 9명 이래가지고 그냥 몰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뭐 수강생분들은 나중에 뭐 세종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종은 당연히 그 면접 질문들은 뭐 제가 좀 알려주시고 이러시면 그날 이렇게 쉐어링을 해드리긴 할 텐데 바로 이제 카페에서 링크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거의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 받으셨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없을 텐데 또 혹여나 싶어서요. 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인원들이 조금 예전에 3일까지 본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5일씩 보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아마 직렬별로 이렇게 좀 자간자간 따로따로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좀 강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직렬 얘기도 세종은 직렬 질문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냥 뻔한 거 그냥 와서 뭐 하는지 아냐 뭐 하고 싶냐 약간 이런 기준으로 약간 돌아가는 데라서 뭐 직렬 질문에 대한 부담도 원래는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거 잘 안 묻고 그냥 깔끔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이따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인데 이력서는 일반 회사에서 내는 그런 류의 이력서인데요. 이거 받는 거 좀 특이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험 및 경력상 그래가지고 이거 뭐든 좀 열심히 적으십시오. 열심히. 학교는 적지 말라고 학교명은 밝히지 않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뭐 부모님 얘기, 학교 얘기, 그다음에 가방끈 길다, 뭐 석사 나왔다, 박사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당연히 블라인드 면접이니까 그런 건 좀 지켜주시고 뭐 나머지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뭐 잘 썼다, 못 썼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분은 별로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제가 좀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달라져서 작년하고 달라졌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작년에 양식지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내용은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만 지원 동기, 이력 소개, 적성 특기 관심 분야 등 간략 소개. 다음에 뭔가 좀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의 다짐 요 정도입니다. 일단 자소서 얘기를 먼저 좀 이게 언제 내는 거죠? 인적성 검사가 언제지? 인적성 검사가 언제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일주일 뒤에 인적성 검사를 본다. 뭐 그럼 자기소개서 쓸 시간을 인적성 검사 때 내죠. 자기소개서 쓸 시간은 꽤 있으시니까 아마 그냥 좀 먼저 좀 말씀을 요거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별도로 좀 약간 강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그거부터 좀 드려야겠네요.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가시면 잠시만요. 어디 갔니? 카페에 가시면 제가 뭐 다른 지역이긴 한데 뭐 자소서라는 개념 자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카페에 가시면 수강자료 게시판에 카페 등업을 하시고요. 등업 안 해도 오픈 자료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컴퓨터가 이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카페에 가시면 여기 네. 여기 그 지방직 수강 자료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볼 땐 조금 다르게 보이실 텐데 지방직 수강 자료 등업을 하시면 여기 꼭 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어디 갔지? 예, 지방직 좋은 자소서란 뭐 해서 자소서 케이스북이랑 퀵가이드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꼭 뭐 최종식 뭐 양식지의 항목은 조금씩 다른데 뭐 전체적으로 항목 자체는 거의 다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름만 좀 다를 뿐. 여기 보면 제가 사례집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뭐 참고로 백기시라는 슬라인이고요. 약간 좀 이 정도로 쓰는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썼지만 자기소개서는 일단 본인 관한 정보를 많이 넣는 게 제일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면접도 뭐 이렇게 예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 얘기를,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자기 얘기를 열심히 쓰고 얘기하시면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샘플이랑 제가 요거는 가장 먼저 본 게 전남이었나? 예, 뭐 필기라고 한 3일 뒤에 바로 제출하라 그러는 데라서 가장 빠르게 뭐 급하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식질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요 내용들을 제가 기본적인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어떤 걸 넣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은 요도 좀 급하게 한 30분 정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샘플 한번 보시고 쓰시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여기서 뭐 어디죠 뭐 첨삭 받는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 문장 다듬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세정에 좀 맞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원 동기니까 뭐 지원 동기야 뭐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부모님도 아시고 애인도 아시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좀 내가 이러이러한 자질이 이러이러한 좀 뭐 지원 동기라는 거 꼭 예전에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난 공무원을 해야지 뭐 이런 약간 벼락 맞은 뭐 이런 지원 동기를 많이 찾으십니다. 또 학원에서 알려주시는 지원 동기 중에 대표적인 게 내가 우연찮게 공무원을 뭐 어떤 행사든 뭐 주변에 누구든 이게 봤더니 그분의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아 나도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결심했다는 그냥 뭐 의례적인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뭐 이런 거 할 때도 미래형 지원 동기도 있습니다. 미래형. 내가 뭐 시작이야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시작은 했는데 또 해보니 또 이런 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맞는 것 같고 이런 데서 뭐 좀 나름 보람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면 잘할 것 같고 뭐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뭐 이런 하고 싶은 업무랑 약간 연계지어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꼭 과거의 것만 자꾸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력 쓰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본인의 정보를 좀 많이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살았던 분이면 여기는 뭐 나와 있지만 지역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없을 거예요. 출신 학교 지역도 쓰지 말라고 나와 있네. 지역은 안 써도 이 지역명만 안 쓰면 되니까요. 뭐 가까운 데서 뭐 인근에서 뭐 등등등 뭐 땡땡면에서 아무튼 지역명만 쓰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게 레토릭으로 좀 구사하셔서 어디서 태어났고 뭐 초등고등학교 이름 같은 것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등등등 뭐 가족관계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좀 대외 활동을 했거나 혹은 대학교 때 전공은 쓰셔야 됩니다. 전공 다음에 경력, 회사 이름은 밝히진 않아도 대충 이런 업계 뭐 이런 회사에서 뭐 실제 공기업 다니면 써도 되나요? 땡땡 공기업, 그죠? 삼각형 공기업 아니면 뭐 이쪽 관련된 그 정부기관, 뭐 지자체 기관, 뭐 이렇게 애둘러서만 쓰시면 됩니다. 뭐 찝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전공을 했는지, 다음에 어떤 뭐 회사를 다니셨으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뭐 사복직 같은 경우는 어느 기관에서 뭐 땡땡 복지기관에서 뭐 이쪽 담당을 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쓰시고, 양도 좀 많기 때문에 뭐 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고 무엇을 배웠고, 뭐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알바라도 편도리 알바 6개월 이상 하는 것도 자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 뭐든 PC방 알바든 편도리 알바든 뭐 하여간 6개월 이상 했다, 꾸준히 했다, 뭐 등등등. 뭐 고등학교 때 뭐 개근했다, 뭐 도와줬다, 뭐 이런 소소한 것부터. 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뭔가 필터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게 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는 것 자체. 그래서 정보를 많이 담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됐건. 근데 되게 좀 디테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무엇을 했고, 또 예전에 중간에 하다가 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계기가 있었고, 뭐 등등등.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콜콜하게 몇 개의 경우는
핀을 잡으셔서 그렇고요. 또 대학생분들 중에는 뭐 딱히 뭐 그것도 없고 좀 학교만 다녔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떤 과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고 뭐 우리 과에서는 이걸 들었지만 주로 흥미가 있어서 뭐 행정법을 들었다는 등 뭐 약간 그죠? 어떤 과목에서는 내가 뭐 A+를 받았다는 등, 뭐 기술직렬 분들이면 뭐 자기 것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좀 교양으로 들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콜콜하게 해서 본인의 이력을 뭐 대단한 무슨 경력이나 이렇게 뭐 이력서에 드는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좀 자세하게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뭐 밑에 관심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어떤 능력과 역량과 뭐 이런 걸 갖고 있는지 뭐 엑셀을 잘 써요. 뭐 그죠? 한글 타자 500은 넘어요. 뭐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파워포인트 뭐 중상급으로 잘해요. 그죠? 뭐 하다못해 뭐 아도비 프리미어 써서 뭐 동영상도 편집할 줄 알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별거 아니지만 이게 쓰시면 금방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좀 많이 조곤조곤 그러니까 문장으로 뭔가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정보를 좀 많이 주시면 좋겠고요. 적성 특기 관심 분야 아까 뭐 아셨던 뭐 편집 프로그램 잘 써요. 뭐 코딩도 할 줄 알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뭐가 됐건 간에. 그다음에 특기 뭐 특기라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토익 900점이에요. 뭐 이런 것도 쓰시고요. 뭐 예를 들자면 관심 분야 사실 여기가 이제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데 관심 분야는 이제 앞으로 공무원 되실 분이니까 그죠? 저는 이성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건 안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탐색을 좀 하셔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 특히 직렬에 관련된 부분들이면 예를 들자면 뭐 고유의 그게 있죠. 근데 사복직 같은 경우에는 뭐 노인 돌봄, 아동, 청소년 이렇게 뭐 대상으로 좀 관심이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복지기관에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쪽 경력이 있으니까 이런 게 경력을 가지고 이런 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데 조금 이런 업무를 내가 기왕이면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논리 구조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그래서 특히 일행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를 조금 연계시켜서 자기 뭐 경력이 됐건 성격이 됐건 뭐 취미가 됐건 전공이 됐건 알바가 됐건 뭐 뭐든 좋습니다. 좀 엮으셔서 그 관련된 이력을 여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쓰시고 약간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콜콜하게 뭐 그거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위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각오와 다짐 이건 뭐 사실 뻔하고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뭐 세종시의 기본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시고 세종시가 얼마나 잘 나가는 데인지 예, 잘 나가는 데입니다. 정말로. 예, 잘 나가는 데고 뭐 이런 얘기도 쓰시고 아까 보셨던 여기에 보셨던 아까 희망 업무 관심 업무들이 해서 내가 요러요러한 거 뭐 제가 나중에 되면 세종시에서 뭐 시장님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걸 이루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토목 측은 예, 뭐 예를 들자면 세종시의 교통체증이 하나도 안 일어나게 만들고 싶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통계나 데이터, 뭐 차가 얼마나 되고 뭐 등등등 성의 있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공직 비전, 소위 말하는 이제 공직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앞으로 10년 뒤, 30년 뒤 내가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좀 이루고 싶다, 해보고 싶다. 약간 좀 그런 얘기 위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토릭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런 얘기 위주로 본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조곤조곤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면접위원 당일날 면접위원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아마 지금 저 편성을 보니까 글쎄요 한 몇 명이나 보려나 한번 잠깐만요. 면접 조편성을 보면 한 조에 한 10대명씩은 보는데요. 10대명 보는 모양이네요. 15명인 거 보니까 대충 10명, 10대명 정도를 보게 됩니다. 20명이면 10명, 15명, 그러니까 오전조에 20명이면 아마 15분 정도씩 봅니다. 15분 정도씩 보고, 한 시간에 3명 꼴 보고, 그죠? 3시간, 오전 3시간이면 한 10명 본다고 보고요. 오후에 10명, 20명이니까 2조, 2조나 3조 정도, 4조 정도가 편성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되면 한 10명이면 오전 10명, 오후 10명 해서 20개를 봐야 됩니다. 면접을 매들리로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아마 15명이면 아마 15명을 오전에 다 보기 힘들고요. 하면 2조, 7명씩 2조, 뭐 이렇게 7, 8명씩 이런 식으로 편성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면접위원한테 철을 해가지고 같은 조에 있는 거를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파일업 해가지고 주게 됩니다. 당일날 오시면 이게 그거 딱 보시는 거예요. 이력서랑 같이 해서. 그래서 미리 보시고 뭐 그러실 시간은 안 나오고요. 오면 들어오기 전에 약간 인터벌 시간 이렇게 쓱 넘겨봅니다. 2장, 3장, 2장, 혹은 3장을 썼으면
딱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뭐 1분 전에 혹은 들어오실 때 다른 분 질문하실 때 딱 보고 쓱 쓱 쓱 10초 보는 용도입니다. 아셨죠? 궁금한 게 있으면 동그라미 하나씩 간단하게 치시고 그렇게 10명 또 오전 오후다 하시는 분들은 20명을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토릭을 구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남지도 않고요. 문장력 갖고 채점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를 좀 많이 담으시고 특히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관련된 역량 이거를 좀 잘 좀 연계시켜서 소소한 거라도 좀 의미부여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 질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이렇게 어디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샘플로 드린 것은 정보가 많이 담긴 자소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예시입니다. 여러분 베끼실 수 있는 템플릿이 아니고요. 이런 게 정보가 많이 담기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쓰면 되겠네. 아마 제 교재를 받으신 분들은 제 교재 뒷날개에 제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용으로 제가 만들어놨던 건데 갑자기 서울시가 그걸 자기소개서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고 해서 책 뒤에다 실었는데 아마 그걸 보시면 정보로 담는 자소서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쓰는 원칙은 단 한 문장도 정보가 아닌 문장이 없게 하자. 다음에 단 한 글자라도 쓸데없는 수사는 레토릭 수사 부사어를 쓰지 말자. 아주 단순한 주어 수로만 가지고 쓰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쓴 게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좀 보시고요. 그 2장 뒤에 약간 이거저거 2장 뒤에 이것저것 설명을 드려놓기는 했는데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이런 것들 좀 아이데이션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2장 뒤에 가이드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도움 생각도 있는데 중요한 거 개념 잡기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자기소개서는 질문이 있건 없건 여러분들에 관련된 이미지와 프레임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면접은 읽긴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성의 있게 열심히 한다 이런 애티튜드를 보여주실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좀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뒤에다가 이거 좀 작년 바뀌기 전 걸로 제가 좀 올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제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항목 체크 항목해서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아까 요지와 아까 동영상 보시면 나와 있고요. 다음에 뒤에 보시면 몇 개 제가 샘플을 넣기는 했는데 한번 제가 예전에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 비슷한 것들이라서 이런 내용으로도 쓰는 게 좋구나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베끼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비교하시면 여러분 쓰실 때 조금 마음이 가벼우실 것 같고요. 또 맨 뒤에 보시면 어떤 게 질문됐는지도 제가 그냥 예시를 들어놨고요. 이거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자기소개서 질문을 꽤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예시를 좀 들었고요. 맨 뒤에 이제 유시민 작가 글을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 요걸도 한번 나중에 그냥 시험 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시민 씨가 한 3년, 4년 전쯤이니까 다음 카페에 재능기부로 실용적인 글쓰기 이런 거로 해서 쓴 것 중에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요지는 자기소개서라는 건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 원하는 바, 알고 싶어하는 바를 써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인 자기소개서와 본인 아들내미 소개서를 쓰는 거를 썼는데요. 이게 사실은 면접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상대방 면접위원이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 그죠? 공무원이시니까 공무원이 무엇인지 관련된 그런 차원의 얘기니까 한번 좋은 글이어서 한번 겸사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재로요. 교재 목차입니다. 이 정도에서 자기소개서는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기는 대략적으로 강의 먼저 그냥 한 4장까지 제가 좀 3장까지 정도 먼저 훅 들으시고요. 나중에 특히 이제 세종시 현업 파악하는 방법들을 좀 파악하신 뒤에 내가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들을 조금 구체화시키시고 아주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아까 자기소개서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야지. 근데 이제 보통 자기소개를 빨리 내다 보니까 일단 써놓고 그냥 나중에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괜히
뭐 그냥 문화관광 이런 거 써놨다가 시간 없어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야 그쪽이 할 것도 없고 괜히 질문 이상한 거 받으면 겁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혹여 이 강의를 강의를 자소를 낸 다음에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질문 보시면 알겠지만 뭐 궁금한 거 그냥 한두 개 뭐 묻거나 말거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뭐 그 정도로 얘기하시고요. 아까 또 뒤에 자소서 보면 알겠지만 뭐 책 같은 거 좋아합니다. 세종 씨는 그러니까 책 읽었던 거, 뭐 감명 깊게 읽은 책 이런 것도 있으면 쓸 거 없으시면 감명 깊게 읽었던 책 같은 거 하나 간단하게 좀 껴서 쓰시는 것도 예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1장이고요. 1장에서 기출 팩트라 그래서 이제까지 세종시에서 뭐 물어봤는지를 좀 자근자근 보는 겁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일단 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뭘 할 준비할지가 정확하게 쓰는데 아까 요지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확하게 좀 팩트 확인을 좀 정확하게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래서 먼저 늘 제 강의는 늘 기출 에세이를 먼저 늘 드립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고요. 면접 실례는 후기 사례집입니다. 후기 사례들 세종은 많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얼마 없어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일단 좀 보면서 약간 어떤 분위기인지 좀 코멘터리도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은 뭐 세종은 사실 문제가 너무 지문 소략하고 뭐 이게 그 사례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분석적으로 얘기할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참고로 충남 같은 데는 25분에서 30분을 보고요. 그냥 거의 퀴즈형 질문으로 갑니다. 한 기본이 30개, 엔간하면 40개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사례집만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하게 양이 나와요. 뭐 그런 데도 있고요. 뭐 경북은 5만 무슨 교수님들이 오셔서 5만 걸 많이 묻는 바람에 정신사납고 이 고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종시는 되게 좀 간단한 면접이라서 뭐 사실 이렇게 여기는 원래는 제일 중요한 건 분야별로 질문들을 좀 분류하고 좀 개통을 잡고 좀 빨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거를 제가 안내드리는 강의인데 사실 세종은 뭐 별로 들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너무 뻔해서 그래서 뭐 그렇긴 하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장 세종시정은 세종시 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정은 좀 뻔한 건 있지만 특히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쪽 탐색하는 용도로서 좀 방법론이죠. 기본 현황이랑 세종시 기본 현황이랑 방법론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근데 시정 정보 희망 업무 관심 업무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라는 거에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뭐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장 실전 대비 강의는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참고로만 보시고요. 인적성 구직권 강의가 있습니다만 세종시 기준으로 너무 좀 과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뒤에 인적성 구직권 약간 요약 버전 비슷하게 좀 강의를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시고 요 두 개는 뭐 참고로만 좀 그냥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공직권 강의는 나중에 필기 발표하고 면접 보시고 나서 시간 남을 때 결제해서 돈도 아깝겠다. 현직 가시면 도움될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 좀 면접 보시고 나서 발표 때까지 할 일 없으실 때 놀러 가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 한번 들어두시면 아마 현직 가서 여러 가지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일행분들도 그렇고요. 일행이 아닌 분들도 제가 여기 직렬 전공 질문은 이거 뭐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만 책 뒤에 실려 있습니다. 직렬별로 소수직렬까지 포함돼서 세종만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소위 전공 질문이라고 말하는 퀴즈형 질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싹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렬에 해당되는 부분들만 좀 커버하시고요. 물론 이제 건축과 토목은 워낙 인원도 많고 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질문도 워낙 버라이어티해서 좀 양이 많아 보이지만 대충 이 정도구나 좀 점검하시면 방어적으로 혹시나 싶어서 좀 그런 차원이고요. 한번 자기 직렬 것만 좀 챙겨보시면 좋겠고 다음에 일행분들은 되게 행정학 교수님들이 많이 오셔서 폭탄 질문들을 좀 합니다. 물론 세종시도 일부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하셨던 분들이야 뭐 어려운 질문 같은 건 아닌데 이게 또 막상 이렇게 질문을 딱 받으면 이게 숨이 막혀요 갑자기. 신뢰보호 원칙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다음 됐고요. 그럼 고시와 공고의 차이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고시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지방자치 3요소가 뭐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보기는 한 것 같은데 뭐 약간 이런 버전으로 계속 맴돕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원래 제가 나름대로 수건 사업 중에 하나 그랬는데 예전에는 주로 나오던 행정학 행정법 용어들을 이제 좀 가나다 순으로 해서 행정학회 온라인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좀 한 30페이지 정도를 교재에 넣었었는데 그게 그 개통도 없고 그냥 다 사전처럼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다른 직렬분들을 좀 보시라고 하긴 좀 그래서 지난해 합격생들 한 두어 분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서 수험서 행정법 행정학의 수험서에 있는 체계와 목차를
그대로 따다가 주요하게 나오는 빈출 개념들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니 수험서 같은 느낌으로 조금 정리를 해서 한 20페이지 정도 됩니다. 최소한으로. 그래서 한번 일독을 한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기서 거의 다 한 90% 이상은 커버리지가 될 거고요. 제가 뭐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혹시 기술 직렬이나 다른 직렬 분들 행정학도 몰라 행정법도 몰라 이러시지 마시고요. 원래 가시면 다 하셔야 됩니다. 기술 직렬 분들은 이런 용어들이 되게 낯설죠. 이공계들은. 저도 이공계 출신이라 이 용어가 얼마나 낯선지를 아는데 한번 좀 교양 삼아 한번 그냥 눈에 익어두자 정도, 뭐 지문이 있건 없건 나중에라도 한번 좀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방자치 지자론도 넣었으니까 지자론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대략 용어 몇 개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복지, 사복직입니다. 이거 사복직은 또 비전공자가 한 80%, 90%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뭐 복지 전공 아니다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복지 전공 안 하신 분들이 한 90%, 80%가 됩니다. 세종시는 사실 뭐 복지 제도나 법령, 법제에 관련된 질문을 뭐 마찬가지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 거의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하지만 또 언제든지 물으면 물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한번 좀 어차피 또 들어가시면 또 배우셔야 되고 알아셔야 되는 거니까 뭐 그 면접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복지 쪽은 제가 별도 강좌를 제가 한 3시간 정도 따로 했습니다. 뭐 국회법 해설이나 뭐 기본적인 것들 그거는 한번 보시고요. 뭐 이런 분들도 좀 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의 거의 대부분 3분의 2는 복지 행정,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서 어차피 뭐 가시면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 거기에 포함돼서 흔히들 묻는 퀴즈형으로 묻는 용어 사전만 따로 제가 뒤에다 놨으니까 뭐 요것만이라도 좀 챙겨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브로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뭐 제 역점 사업들이어서 참고로 좀 보시고 좀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다음에 카페에 가시면 이러저러하게 사례집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카페에 등업하셔가지고 뭐 기본적인 것들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수강 신청, 강의교육시에 보면 카페 등업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강의 기준으로는 1장부터 해서 한 4장까지 정도 그냥 한번 쭉 들으시고요. 4장도 다 듣지 마시고 뭐 두 번째 강의인 인적성 공직권 요 파트만 좀 듣고 뭐 결론 이 기출에 좀 맞춰서 자기 답변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출 팩트입니다. 그래서 1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1장이 뭐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겁니다. 뭐 필기와 마찬가지로 이래야지 쓸데없는 거 준비 안 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원래 세종은 이 기출 정보를 알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이 일단 인원이 얼마 안 됐고요. 도대체 어디 계신지 잘 몰랐었어요. 한국에 계실 텐데 왜 사람들이 없지?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되게 정보 알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는 그래도 조금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예전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가 그래도 좀 사례가 좀 있네요. 자, 면접시험 기호입니다. 자, 간단히 보시면 1.2배수 정도 됩니다. 그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건 16년도에 3명을 뽑았습니다.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한 분을 찾아내서 어렵게 연락을 해서 혹시 뭐 물어봤나 여쭤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자, 이렇게 아까 뭐 특별한 거 달라진 거 없고요. 결론 면접은 한 20분, 25분이기는 한데 아마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보진 않을 거고요. 15분 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정도 오전 사이즈인 거 보니까 한 15분 정도 아마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분까지 가는 거는 조금 긴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 명 안 뽑았기 때문에 길게 봤어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약간 덕담도 좀 하고요.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면접위원은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2명이긴 했습니다. 몇 명 안 뽑을 땐 3명인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 덕담 모드도 같이 해가면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래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는 좀 인원이 조금 진짜 꽤 많네요. 정말로 보니까 많으니까 이제 아마 조금 체계적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분은 공무원, 세종시 공무원이고 한 분은 외부 인사인데 뭐 교수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뭐 옆에 대전시 공무원이 오셔도 되는 겁니다. 원래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꼭 뭐 교수님이다 단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일행들은 교수님들이 아마 오시던 분들 늘 초빙을 되게 하십니다. 되게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뭐 이상한 분들이 오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당일날 가서 하는 건 없고 그냥 면접만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같지만 여기 편안하고요. 뭐 특이한 게 없어요. 뭐 특이한 게 없어서 따로 이렇게 뾰족하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냥 두루두루 묻습니다. 두루두루.
또 면접 시간이 원래는 좀 긴 편이었는데 원래는 아마 15분, 20분까지 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5분 정도이고요. 되게 이제 본인이 그 인상 경험이라고 보통 인상 질문이라고만은 뭐 경험, 뭐 희망 업무, 뭐 장점, 약간 이런 류의 좀 편안한 질문, 또 자소서 후속 질문 좀 많고요. 이런 거고요. 소위 공직관 질문이라는 건 그냥 루틴한 것, 뭐 다음에 약간의 행정학 질문, 약간의 전공 질문,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면접인이 오셔가지고 조금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뭔가 질문하시면 이분들은 뭐 좀 시사적인 거나 행정학 같은 질문들을 일부 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뭐 그게 그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그 정도의 변수는 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종시 관련된 기본 현황 시정 질문들은 늘 합니다. 아까 세종시가 가진 독특한 어떤 위상, 그죠? 행정적 위상이 관련된 것, 아까 또 조치원 얘기, 다음에 교통 얘기, 뭐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얘기들, 뭐, 다음에 또, 예전에 뭐 정부 부처 얼마나 여기 왔냐, 뭐, 그다음에 서울이랑 아직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이죠. 완벽하진 않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등등등. 또 지난해는 이제 지방분권, 지방 개헌 논의를 할 때 항상 제일 선두에 나오셨던 게 세종시죠. 헌법에다가, 그죠? 세종이라는 걸 넣자는 거죠. 수도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이 있었으니까 그에 관련된 질문들, 뭐, 그 정도입니다. 또 세종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독특함, 단층제 뭐 얘기 뭐 등등등, 이중구조가 아니고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이 주로 묻고요. 크게 뭐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해서 좀 오니까 좀 뭐 좀 알고는 오니 약간 요 정도의 느낌이 강한 걸로 보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바로 좀 기출질문 세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출질문 세트, 제가 세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뭐 이게 제가 만든 네이밍인데요. 되게 보면 면접 교재 같은 거를 보면 질문들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인정 장점 물어서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보시면 이거 제가 만든 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모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보시면 제가 일단은 뭐 예시를 들면 뭐 제가 7급 분들도 보셨어가지고 11월 달에 있는 것도 같이 넣었습니다. 뭐 7급이나 9급이나 뭐 차이는 없는데요. 여튼 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순서대로 어떻게 받았는지입니다. 이건 한 20분 정도 보신 겁니다. 20분, 25분 정도 좀 보신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세트입니다. 들어가서부터 주요 질문들을 순서대로, 제가 기억나는 순서대로. 제 강의 수강생분들은 제가 늘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되시면 먼저 끝나시면 이렇게 좀 카톡으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요. 뭐 다른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거 물었고요, 또 이거 물었는데요. 아 맞다, 그 처음에 이거 물었고요. 막 이렇게 막 알려주시면 막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데 그렇습니다. 여기 니은자로 쓴 거는 후속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후속 질문의 맥락 없이 이거 떼놓고 보면 아니 세상에 이런 것도 묻다니 뭐 이렇게 되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보면 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질문들을 다 해쳐 모여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뭐 질문의 구성, 그러니까 질문에 따른 흐름, 구성, 분야별 배분, 그다음 꼬리 지문이 어느 정도인지 뭐 등등등. 선생님 자소서 질문 많이 하나요? 여기 보시면 자기소개서 질문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소서 질문이라고 표시도 해놓고 등등등.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고 흐름도 보고 비교해보고 이러면 아,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구나.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면접위원마다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또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적성, 공직관, 뭐 세종시, 그다음에 직렬 이렇게 보통 4카테고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에서 대충 어느 정도의 비중, 부분, 뭐 그다음에 어느 정도 퀴즈 질문이 있고 등등등을 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트를 가지고 좀 보시게 되고요. 또 저희 수강생분들도 저한테 꼭 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특히 세종시한테 되게 귀합니다. 이게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예. 보니까 7급이 이렇게 많죠. 7급 몇 명 뽑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국가직 보셨던 분들이라서 알아서도 보내주셔서 세종시도 봤거든요. 세종시도 봤어요? 했더니 붙었는데 그냥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갔다 왔다고 알려주신 것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제가 다른 부탁은 안 드리는데 제가 뭐 이건 꼭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제가 강의 때나 이런 잘 안 드리는데 지금 다음 이거 좀 끊을 테니까요. 이거 다음 하시기 전에 교재 받으신 분들은 교재가 없으시면 카페에서 다 웹 버전이 있습니다. 웹 버전으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메모하시고 그럴 필요 없고요. 다 웹 버전에 가면 이렇게 밑줄 치고 한 게 그 웹 버전에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밑줄 차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밑줄도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좀 편의적으로 한 거니까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런 거 관여하지 말고 저 처음서부터 저 몇 개 뭐 4, 5년 치니까 뒤에는 뭐 몇 개 안 되긴 합니다만 제발 1독을 먼저 좀 하십시오. 내가 시험 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마치 필기 기본서 보는 거에 집중력과 에너지의 반의 반만 쓰셔가지고 쫙 1독을 일단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적인 감,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느 정도를 묶고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게 있고라는 거를 몸으로 좀 일단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 기준과 중심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독을 쭉 집중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강의에서 이제 조곤조곤 좀 여러분 챙겨보실 거 공통적인 건 제가 또 짚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몸으로 좀 질문의 범위와 사이즈와 흐름, 특히 흐름 등등등을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자기 직렬것만 보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행도 상관없고 직렬도 무시하시고요. 딱 그냥 세종시 공무원 면접입니다. 일부 직렬 질문이 약간 덧붙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만. 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직렬도 가리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그냥 다 세종시 건이 정도 생각하시고 가리지 말고 정독을 하신 다음에 뒤에 강의를 좀 이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타임에 꼭 좀 읽으시고요. 제발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따 좀 뵐게요.